하단에 보시면은 자, 요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함축음이 추론으로 물어본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문제는 근데 참 재밌지 않니? 뭐냐면은 지금 문장 안에서 명령문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약간 느낌은 여기서 딱 보면은 대조같이 들어오는 거야. 오렌지는 먹고 껍데기는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뭔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린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취하고 버린다라는 어떤 개념을 너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취하고 버린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글을 먼저 보셨을 때 약간 내가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가장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주제의 재진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제의 재진술을 얘기한다면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거기서 뭔가는 취하고 뭔가는 버려. 이 말하고 연결을 해서 가져가기가 쉽잖아. 그래서 글을 찾을 때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정답이 되는 어떤 근거 문장이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근거 문장을 항상 내가 뭐 해야 돼? 이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근거 문장이 무엇일까를 내가 항상 고려를 해라.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을 찾을 때 사실은 뭐냐면 어디가 정답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너가 힌트를 정리를 하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 문장을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서 빈칸에서 어떤 소재들이 나와서 빈칸에 뭔가 더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 소재를 먼저 나온 소재를 확인을 하면 되잖아. 글 위에서. 그렇게 찾아본다거나 지금처럼 이야기가 함축의미를 물어볼 때도 좀 이 문제는 사실은 뭐는 가져가고 뭐는 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지고 버릴 것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갈 건데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보면은 얘들아 이런 거잖아. 네가 지금 아주 날카롭게 키니 그쵸? 열심히 열렬하게 자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야. 자, 무엇을 알고 있냐면 너만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쵸? 너만의 어려움을 네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재밌지 않냐? 너만의 어려움은 아는데 blind 눈을 가려. 자, 눈을 감아.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거야. 그치? 그럴 때 그러니까 내 것만 알고 남의 것 모를 때 얘들아 재밌지 않니? 그러니까 내 것만 가지는 거잖아. 내 것만 취하는 거고 나의 어려움은 내가 취하는 거 아주 열렬하게 열심히 취하고 남의 어려움은 뭐 한다는 얘기야? 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약간 지금 약간 이렇게 대조적인 느낌으로 여러분 체크하고 있는 거죠. 자, it is easy to assume. 자, 그래서 쉽다. 무엇하기가 쉽겠어? 가주어 진주어 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 잘 하셔야 되고 자, 너는 바로 추정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때는 자 가정하고 살핀다는 건데 자 네가 놓치는 거야. 무엇을 놓치냐면 어떤 스킬이나 비밀을 놓치는 거야. 자,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스킬이나 비밀을 놓친다라는 것을 가정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가 뭔 거야? 너만의 어려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네가 사실은 집중하지 않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만의 어떤 스킬이나 비밀들, 비결들을 사실 너는 놓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얘기 얼마나 좋아. 자, 더비더비 패턴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더비더비 패턴은 무조건이야.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제를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묘사를 해. 그러니까 묘사하다도 되고 설명하다도 돼. 자, 설명한다. successful한 사람들이 자, 얘들아 잘 봐봐. describe A as B야. 그치? see A as B야. view A as B야. regard A as B야. 맞아? 그러니까 as를 쓸 때 진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얘가 일종의 동격 관계야. 항상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너가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 잡아야겠지? 우리가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을 자 뭐처럼 봐. 아, 저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묘사를 하면 할수록 자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looks at them and says 얘들아 이때 them은 누구겠어? 바로 successful한 people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성공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말한다는 거야. 아, 뭐라고 말해? 난 결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보면은 내가 나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남의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그 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비결들을 그쵸 비밀들을 무시를 한다는 거야. 그치 놓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초인적인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 나는 못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는 못한다라는 건 난 저 사람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초인적인 힘을 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약간 나만의 어려움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 나만의 어려움을 집중을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의 사실은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근데 저 사람이 잘 나가. 잘 나가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어려움 생각해 안 해 지금 너?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네? 이미 여기서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앞 얘기 요 두 문장 요 문장을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요? 자, I could never do that이라는 말을 얘들아 다시 말하면 뭔 거야? 우리가 바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바로 뭐라는 거야? 스킬이나 시크릿을 우리는 뭐 한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그것들을 생각 안 하고 아, 난 못하겠네. 포기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이면 더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것이 근데 지금 바로 어떤 것이 지금 결국은 이 어떤 것들이 unfortunate. 자, 우리가 그치 불행하게도 정도의 의미로 보셔야겠죠. 자, because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자 뭐한다? willing to try. 자, 우리가 노력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무엇 하도록 노력한다?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자, 무엇을 알았어? that those they admire. 자, 자기들이 지금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successful people인 거야, 얘들아. 그치? successful한 그 사람들이 are probably normal people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노력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unfortunate하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여기 도우즈가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경하는 경의를 표하는 저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뭐라는 거야? normal people이잖아. 그걸 그들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았었더라면, if 가정법 그랬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아, 난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힘이 없으니까 저런 초인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너 놓친 얘기가 있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저 사람들만의 어떤 스킬이나 시크릿을 분명히 본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서 내가 스트럭을 해가지고 가져온 걸 거 아니야. 그걸 가져와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중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것만 보고서 뭐해? 아, 쟤는 대단한 애구나. 나는 못하겠네. 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 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러니까 eat the orange, throw away the peel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사람들은 뭐야? 바로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남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서는 사실 성공한 사람들도 뭐라는 거야?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했겠어? 성공을 했겠지, 얘들아. 그치? 노멀 피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나의 어려움엔 집중하지만 남의 어려움엔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성공한 것만 본 거예요. 성공한 것만 보고 와, 대단한데 나는 못하겠네? 여기까지 됐어? 이 생각을 좀 하고 가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요 얘기까지 들어가시고 그래서 얘들아 나오잖아. 어떤 사람들이 보여줘. 자, 뭐라고 보여줘? 아주 특히나 그치? extraordinary니까 얘들아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공한 거야.
그치? 슈퍼한 거지. 슈퍼 피플인 거지. 자, 그러니까 다른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다라고 보여질 때, 즉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너는 바로 뭐 한다? 그들의 의견을 더욱더 과하게, 그치? 과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지. 과대 평가한다는 거야. 그들의 의견. 자, 그래서 그들이 근데 뭐라는 거야? 전혀 그 안에 사실 스페셜 탤런트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치? 그것에 대해서 과하게 내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럴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like a successful hedge fund manager's political views. 그치? 자, 그래서 성공한 헤지 펀드 매니저의 정치적인 관점이야. 얘들아 웃기지 않냐? 헤지 펀드 매니저는 돈에 관련된 파이낸셜 쪽이잖아요. 이 사람은 거긴 전문가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폴리티컬한 관점을 가자. 좀 이상하지 않아? 정치적인 거잖아. 이 사람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가야 아니야? 이건 전문가가 아니지. 나는 돈에 대해선 전문가가 맞지만 돈의 그 외의 것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직업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본 거야. 이게 지금 약간 와야 돼 얘들아. 직업을 꿰썼는지를. 자, 마찬가지로 정치가가 투자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치가가 투자 조언을 하는 것도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우리는 뭐야? 정치가의 의견을 여기 3전에 투자하면 좋겠네 그러면 이러면서 듣는다는 거지. 그치? 펀드 매니저가 3전에 투자하세요는 잘 들어야지. 근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제가 3전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야? 멀다 한데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치?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요게 핵심인 거야. 자, only when 이라는 표현 썼어 얘들아. 자, 그래서 사실 얼추 이제 와요. 지금 이제 감이 오는데 요거는 조금 끝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좀 뒷얘기를 좀 매칭을 해야 돼서. 자, 왜냐면 only when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지금 뭐뭐 할 때에만 이란 뜻인 거야. 자, 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만, 그치? 잘 알게 될 때에만. 얘들아 이거 되게 구조가 잘 봐야 되는 게 only when을 쓰면은 문장에서 only 플러스 접속사를 쓰잖아? 이거는 무조건 이 only 플러스 부사절 접속사란 말이야. 이때는 주어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주절에서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고 배워? 동사 주어 패턴으로 쓰는 도치 구문이 돼야 된다고 배운단 말이야. 맞아? 요거 꼼꼼히 체크 잘해줘. 자, 그래서 이때 do you realize 할 때 you realize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는 바로 뭐 한다? 깨닫게 된다는 거야. 가장 잘. 자, 무엇을? You can do in life. 그쵸? 너가 너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네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Become an expert at something while remaining unskilled at others. 자, 그러니까 뭐야?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엑스퍼트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는 거야? 나머지 부분에서는 unskilled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 너는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잘하는 사람을 잘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어떤 한 분야에서 잘하는 거지. 나머지 내가 다른 분야까지 다 잘할 필요 있어 없어? 그건 아니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친구야? 자, 그러니까 이미 나왔잖아. 뭘 취하라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걸 취해. 그리고 뭘 버려? 못하는 거 버려.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이미 나온 거잖아 여기서. 자, 그래서 여러분 뒷얘기해 보시면 There's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someone who's specific, talent, 그치? 재능이야. 자기만의 어떤 구체적인 재능을 지금 뭐 한다? celebrated, 축하를 받는, 그쵸?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과, 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견이 결코, 자, 그 이의가 제기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 의견이 무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어떤 점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뭘 취하라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걸 취하고 네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려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 거야? 바로 이 도치구문에서 여러분 나와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 찾아가시면 seek true fulfillment for yourself rather than fame and fortune. 얘들아, 명성과 어떤 돈을, 부를 얻는다기보다는 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충족감을, 진정한 충족감을 추구해라. 그런 얘기 전혀 관계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만 있으면 돼. 못하는 거 나머진 못할 수도 있어. 이게 핵심인 거야. 자, trust, 믿어라. 자, 무엇을 믿어?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자, 포커스, 집중해라. Key point of the advice. 어떤 어드바이스의 중요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디테일한 점들은 버려라. 얘들아, 그 말도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쓰시면은 요걸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걸 이해를 한 친구들이라면 요걸 쓰기가 좋죠. 집중하고 버리란 얘기인 거니까. 그치?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네가 잘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야. value, 가치를 가져라. 그치? 평가해라. 가치를 귀하게 여겨라. 무엇을? 네가 진짜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라. 반면 뭐 하라는 얘기인 거야? not undervaluing. 그쵸? 낮춰서 평가하지는 말아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상관없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separate. 그럼 답이 어디야? separate admiration. 근데 잠깐만. 답이 뭐야? 5번이지? 그치? 자, 그래서 너무 놀랬어, 순간적으로. 4번도 되게 있어 보여서 순간적으로 4번 안 되는 거 아시죠? 4번도 되게 괜찮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너무 낮춰서 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스스로가. 자, 그래서 separate, 분리하라는 거지. separate A from B인데 자, 무엇을 분리한다? 이 사람의 어떤 재능에 대한 평가와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수용을 약간 구별해야 된다. 아, 이거 조금 내가 말한 거랑 조금 다르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위에 거 말고 밑에 잡았어요. 그치,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미안 얘들아. 여기가 아니라 얘네. 그쵸? 이 문장이었네. sorry.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잘하는 것, 그치?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의견들, 그쵸? 사람들의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 의견들이라는 거는 인정받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 사이에서의 어떤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과 어떤 수용이라는 거,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한 인정과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수용은 좀 다른 거라는 거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투자자가 정치적 견해를 가져요. 그쵸? 투자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해? 되게 잘하는 투자자야. 펀드 매니저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돈 관련해서는 너무 잘할 거 아니야. 그치? 돈 굴리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 의견도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받아들여. 그치?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좋은 의견을 갖고 있겠지? 정치 쪽에도 좋은 의견을 갖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사이에서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야. 같은 흐름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자, 약간 말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가네? 그치? 그 위에서 하고 싶은 말이랑 저 함이랑 좀 달라요. 이거가 얘들아, 근데 이거는 그거로 봐야겠다. 미안해. 요거는 그 의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잘못했네. 이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쵸?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야? 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엑스퍼트가 되는 거잖아. 요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반면에 나는 다른 분야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언스킬드하게 남아있다는 거지. 그치?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해. 그치?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한 분야는 엑스퍼트가 분명히 될 수가 있어. 그치?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도 엑스퍼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엑스퍼트인 사람들의 어떤 그 엑스퍼트한 부분들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아. 맞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애들아 취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취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여기서는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뭐라냐면 이 사람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은 취하되 그치? 그 사람의 재능은 취하되 그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가 생각해 볼 바는 문제인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이 그쪽은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5번이긴 한데 여러분 취하고 버린다라는 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내 거가 아니라 남의 의견을 취할 때 그치? 요거를 좀 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었네. 내 거가 아니었네 얘들아. 자,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많이 틀리신 문제가 24번 문제란 말이에요. 답이요? 한번 볼게요. 24번이요? 아닌데요? 네. 자, 그래서 24번은 밑에 보기가 없어졌네. 보기가 떨어졌네. 어디로 갔지 보기가? 뒤에 있네. 다행이다. 자, 그래서 얘들아 보기를 잠깐 보기 전에 자, 제목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문제는 얘들아 한 가지 좀 너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야. 자,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요 말 있지 않아요?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수천 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쵸? outside. 그치? 외부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살고 있으면서 라고 하면서 인간이라는 이 유기체가 자, 정확하게 조정이 되어 왔다는 거야. 자, 무엇에 대해서? 어떤 characteristics of its grass environment. 그치?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이것에 지금 뭐냐면 이 환경에 무엇? grass가 뭐지? 풀. 그치? 풀이 많은 이 환경에 대한 어떤 특징에 인간은 정확하게 adjust가 되어 왔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외부에서 어쨌든 살아왔잖아 우리가. 외부에서 살다 보니까 이 풀이 많은 이런 환경에 인간이 정확하게 적응을 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so that이 뭐뭐하기 위하여도 되지만 그래서 그러므로란 뜻도 돼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하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그러므로 even today 오늘날조차도 우리의 감각과 어떤 인지라는 것들은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더라. 무엇에 대해서? 특정한 특징에 대해서. 자, 얘들아 이때 말하는 present는 다른 말이지. 이때 말하는 present는 무슨 뜻이야? 얘는 존재하는 이란 뜻인 거지. 존재하는. 내추럴 세팅에 존재하는 이런 특정한 피처들을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아주 쉽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결국 옛날부터 밖에 살다 보면서 그레시안 환경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정이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센스와 인지 능력조차도 뭐라는 얘기인 거야. 센스와 인지 능력조차도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가 바로 보면은 우리의 감각과 사실 인식이라는 건 몸뚱이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우리 바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친구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거 봐봐. 몸이 적응했잖아. 그레시한 어떤 인바이러먼트에 내추럴한 어떤 세팅에 적응을 했잖아. 근데 뭐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도 are tuned to 자, adjust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적응이 되어 왔다는 거야. 자, 무엇에 대해서? frequencies, 빈도, 어떤 이 organic world. 그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organic world가 뭐겠어요? 내추럴 세팅을 말하는 거고 grass environment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 지금 우리 생각도 몸도 생각도 다 적응이 되어 왔다. 자, 어떠한 그러한 진화적인 적응이라는 것은 자, has prepared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로 하여금 자, 무엇하도록 for the much more recent emergency of the world.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세상에 자, 훨씬 더 자주 최근에 지금 일어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evolutionary한 adjustment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 글은 그러니까 앞 얘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결국 인간은 몸도 마음도 뭐 했다는 거야? 몸도 마음도 모두 자연에 적응이 되어 온 거예요.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자연에 적응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연에 맞춰서 진화해 왔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저희가 여기 evolutionary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적응, 그쵸? 진화적 적응이라는 게 준비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야.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때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무엇에 대해서 적응시키지 않았어요? Much more recent emergency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최근에 어떤 일어나는 emergency. emergency는 발현이란 뜻인 거야. 그치?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사실은 준비를 시켰다 못 시켰다? 못 시켰다. 얘들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뭔 소리야 봤더니 뒤에 the world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보내는 거야.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보내? 바로 어떤 시간, 어떤 세상인 거야? built environment. 그치? 만들어진 환경. 그리고 어떤 날카로운, sharp한 어떤 정교한 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texture?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질감이라던가 constant한 motion, 끊임없는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야기할 때 결국 무슨 얘기인 거예요? 다들 하는 말들이 만들어진 세상이 핵심인 거지. 만들어진 세상. 얘들아 자연하고 비교가 되는 말인 거예요. 자연하고 비교가 되는 말이 뭐다?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우리는 없었어. 우리는 여태까지 자연에만 적응해 왔잖아. 됐어?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no라는 문장이 개 중요한 거예요. no라는 표현을 써서 부정문을 썼는데 어떠한 evolutionary adjustment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바로 지금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은 바로 뭐다? 인위적인 일들인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셋업 캠프, 그쵸? 캠프를 세우잖아요. amid, 중간에 또는 도모하는 동안이란 얘기인 거야. The high rises and highways, 그쵸? 자, 그러니까 얘들아, high rises 하니까 높은 빌딩들, 그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높이 이렇게 서 있는. 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텐트를 치는 거야. 캠프를 치고 그리고 또 뭐 한다? 바로 이 highways of our modern surroundings.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적인 환경에 고속도로라던가 고층 빌딩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굳이 말하면 요런 표현들이 바로 built environment를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 만들어진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 생각,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아파트에 적응하고 있고 고층 빌딩에 적응하고 있잖아요. 몸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뭐라는 거야? 자, not at ease. 얘들아 쉽다. 그러니까 편하다, 불편하다예요. at ease는 그래서 불편한 거야.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요. at ease 하면 편하다라는 뜻이니까 낯이 와서 불편한 거야. 이 habitat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은 적응을 하는데 마음까지는 아직 적응이 안 됐다는 거야. 왜? 기존의 인간의 몸과 마음 자체는 자연에 적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 거야? 만들어진 환경인 거잖아. 이런 고층 빌딩에 대해서 아니면은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 대해서 몸뚱이는 어쨌든 적응해 가겠죠.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몸은 적응을 하겠지만 마음은 자연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마음은 적응이 안 됐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4번이. 그래서 이 얘기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다? 오늘의 핵심 단어 미스매치. 몸은 불일치. 그치? 몸은 맞았는데 마음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 그치? 이 상황. 이 미스매치가 between the stimuli we evolved to process and the sights and the stimuli 그리고 the sights and the sounds that regularly confront our senses. 그치? 문장 굉장히 긴데 불편한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A and B예요. 그쵸?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얘들아 결국 이런 자극과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내가 어쨌든 시각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각과 그 다음에 사운드 이런 것도 다 자극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인지잖아요. 그런 자극과 인지 사이에서의 미스매치가 바로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디플레이트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봐야겠어? 뭔가 그렇지. 얘는 D를 얘기할 때 얘는 사실 하락이나 감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이 제한된 멘탈 리소시즈를 깎아먹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인 거야? 마음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worn out 한 거예요. 그쵸?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주변의 빠른 이런 환경에 대해서 몸뚱이는 적응을 하지만 마음이 그때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일치가 생기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이거지.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mission accomplished 아닌 거 아시겠죠? How we can survive. 얘들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셔야 돼요. 내가 생존하는 이 미스매치된 세상에서 내가 그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Never ending adjustment 나쁘지 않죠. 이게 3번을 많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끝없는 어떤 조정이에요. 지금 조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조정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긴 하겠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가 이거야. 왜 현대사회에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피곤한 거야. 어떤 세상에서 지금 어떤 세상에 대해서 마인드가 사실 뭐야. 어떤 한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마음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다른 세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입을 해야 그러니까 포스트 강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인 거잖아. 자연에 적응된 마음이 지금 어떤 그 인공적인 어떤 환경에 자꾸 강요를 받고 있는 거니까 마음이 미스매치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였고 누가 봐도 얘들아 5번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건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좋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냐면 일종의 비교 대조 구문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그치 우리 몸뚱이와 마음은 사실은 자연에 그동안 적응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인공적인 환경에는 그치 몸은 적응을 했으나 아직까지 마음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자연과 인공 환경이라는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 구문이었고 그 비교 대조를 할 때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연결사가 뭐예요? in contrast나 on the contrary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얘들아 봐봐. in contrast나 on the contrary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야. 이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이거. 이 부정어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윗얘기 그리고 이게 노 서치가 되게 중요한 거야. 노 서치까지 가져가야 돼. 서치가 얘들아 그러한 앞 얘기를 다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적응. 진화적 적응이라는 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지금 뒤집는 거지. 여태까지 적응해 왔다고 얘기했는데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문장이 일종의 여러분 on the contrary랑 in contrast를 품고 있는 약간 반전을 가져오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여러분 이래요. on the contrary나 in contrast는 애들아 사실은 쉽게 말하면 순서나 이런 데선 쓸 확률이 높지만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 말 잘 안 씁니다. 물론 빈칸에선 쓸 수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겠고 29번을 볼게요. 자, 29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이게 해즈까지였지? 해진 거겠지? 그 다음에 디테일링이었을 거고 어템팅이었을 거고 대부분 다 학생들이 다 3번을 쓰시대요. 네, 그러니까 어텐츄로 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앞에 구조를 보면은 동사 개수가 안 맞아 보이거든. 자, 한번 세볼게요. It is becoming clear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대절이 들어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래야 돼?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시는 거고, 자, 대절 안에 지금 주어가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may have가 동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형용사가 4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nd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causes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 causes 다음 자리에 대절이 와서 앞에 있는 causes를 꾸며주는 거고 are only partially overlapping and attempting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3번 쓰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어디 rather than이 어디 있어? 이 뒤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rather than은 애들아 그리고 중요한 게 봐봐. 너는 항상 너가 잘 봐야 되는 게 than이 rather than의 than이 있잖아. than은 일종의 저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써요.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than을 보통 저는 등위 접속사로 봐요. 그러니까 너 등위 접속사로 봐도 상관없어. 근데 뭐냐면 등위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니? 내가 항상 A and B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등위 접속사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 내가 매번?
B를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 왜? B에 오는 대상을 기준으로 A를 찾기가 쉽지. 그치? 내가 밑도 끝도 없이 A를 찾을 수는 없잖아, 친구야. 맞아? B를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친절해. B가 뭐가 돼 있어? Under conditions라고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전면고 온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도 지금 못 써야 되는 거야. 앞에 전면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and나 or나 but이나 the는 그리고 as 원급 비교할 때 as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요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뭘 본다? A then B야 친구야. A and B, A but B, A or B, A then B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가 나오면 너는 기본적으로 어딜 먼저 본다? 병렬 구조 따질 때 항상 B를 먼저 보는 거야.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B를 봤잖아. B 봤더니 오버래핑인 거야. 괜찮은데? 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경우는 해석을 한번 전체적으로 구조를 따지고 가고 나라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봤었어야지. 그치?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땡큐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엿먹은 적이 많잖아요. 뒤통수 맞은 적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수를 한번 세는 게 맞지. 근데 세보면서 차근차근 가니까 또 말이 되네. 그치?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주의하시고 마찬가지로 possibly 다음에 됐었는데 친구야 우리가 that을 썼을 때 이런 게 있잖아. that뒤가 완전 불완전?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특히 명사랑 같이 왔을 때는. 왜? 명사랑 같이 왔을 때 that이 뒤에가 완전 불완전하면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뭐야?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that 뒤에 내가 문장이 완전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그치 명사를 동격 처리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that뒤가 중요하지 않아 이때는. 어차피 that에만 밑줄이 딱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개수를 세는 거지. 그래서 개수를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어디가 동그라미니? 얘들아 여기 컨스트럭트 동그라미 치면 되니 안 되니? 큰일 난다. 왜? 헬스가 주어면 s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컨스트럭트는 구성이라는 명사로 봐야 돼. 자, 구조물이나 구성이라는 명사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동사가 되는 거야. 좀 요런 거 잘 봐도 자, 포인트라고 해서 가리키고 지적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that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maybe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나오고 and maybe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may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mirror. 그치? 그러니까 개수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도 5번이 답인데 얘들아 5번은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봐야 되는데 that도우즈를 쓸 때 that도우즈는 안명사를 다시 받아요. 근데 얘는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지시대명사 that도우즈를 쓸 때는 얘도 약간 병렬 구조가 와요. 병렬 구조가 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도우즈가 가져오는 구조를 한번 여러분 볼래? 도우즈 오브 stress and distress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앞에도 별일 없으면 명사 전면구 패턴을 가져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면 명사 전면구 패턴을 가져오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은 앞쪽이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전치사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거는 search as랑 연결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아닌 거야. 이해됐어? search 명사 as인 거니까 요거는 얘네 둘이 연결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search 명사가 얘들아 이렇게 쓰잖아. search as라는 말 우리 쓰지. search as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도 써도 돼. search A as B라고 해서 B와 같은 A란 뜻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as가 일종의 등위 접속사랑 연결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도우즈를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안 돼.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가볼게. 여기 있다. 오브 있잖아. 오브 다음에 지금 앞에 명사 다음에 지금 오브 다음에 명사 썼잖아. 그치? 저는 그래서 이거 쓸 건데요. 야 조금만 더 가볼래?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친구야 여기 보이냐? 요것도 있잖아. 어디? 지금 the impact of well-being 되게 좋지 않아? well-being은 평안이고 stress, distress는 고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된다잖아. 그치? 딱 좋지 않냐 얘들아? 평안의 영향력이 고통의 영향력과 반대합니다. 딱 좋잖아. 구조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는 뭘 받은 거야? 도우즈가 아니라 앞에 임팩트를 받았잖아.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that을 쓰는 거죠. that도우즈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도우즈 오브 쓰는 거 되게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데도우즈에서 도우즈를 되게 많이 쓰는 걸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의미까지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까지 좀 끌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너가 이제 만약에 너가 근데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이걸 봐요. 어퍼짓 to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A는 opposite to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opposite to B라는 얘기인 거잖아. B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너가 B를 잘 제대로 잡으면 빈칸 of distress인 거야. 그럼 고통의 뭐 모은 거잖아. 고통의 대신 거잖아. 고통의 도우즈라는 거잖아. 그러면 고통의 도우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해석하고 연결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세로토닌과 옥시토닌 이런 거 쓸 이유는 없잖아요. 됐어?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앞에 너무 복수형이 많죠. 막 secretion patterns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아 괜찮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본 걸 거예요. 요거. 요렇게 봐서 그래요. 요렇게 보잖아. 그럼 얘들아 이 뒤에 호르몬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호르몬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secretion이 무슨 뜻이야? 이거 내분비작용 할 때 그 분비작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secret이라는 단어가 비밀이란 뜻도 있는데 분비하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거 어려워요. 네, 요 정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저도 좀 정리해가지고 순서를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칠모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얘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인천 문제라고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그냥 다 어려워요. 그냥 좀 까다로워요 뭐가.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데토우저 쓰는 거 흔한 거 아니에요. 저희 데토우저는 거의 1년에 한 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나왔다라면은 어법에서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요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얘들아 봐봐.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법은 특히 뭐냐면은 시선이 정의가 정해져 있어야 돼.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계속 뭐를 봐? 나한테 동사 물어보면 동사 개수랑 문장 안에 본동사 접속사 개수 정리하면서 가는 거고 나한테 자꾸 이런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and 기준으로 해서 자꾸 얘가 형태가 맞아떨어져 틀려 물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B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 안에 본동사 접속사 개수 세보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어디를 탁 찍어가지고 답이 딱 맞다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잖아. 그럴 일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뭘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선생님 공부를 했으니까 딱 보면 답이 딱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애들아 다 봐야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과정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딱 봤는데 어머 이거잖아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냐면 그만큼의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목에서 너희들이 잘하는 과목들 있지. 니네들이 잘하는 과목 딱 보면 문제 풀 때 이거 답이 이거야 바로 친구들은 못 찾는데 너네들은 찾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 어떤 경우야? 그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데이터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아웃풋이 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바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지 않으시라는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면 되죠 얘들아.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볍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갈 거냐면은 저희가 수능 완성 쪽으로 한번 예쁘게 가보도록 하겠어. 자 네네네 아니요 수능 완성이요. 그거 말고 하나 있어요 옆에. 교재가 2개요. 수완도 있고 빈순삭도 있어요. 오늘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유니트 1하고 3강을 그쵸 가볍게 정리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1강은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고 2강은 여러분 제가 정리를 2강은 원래 오늘 할 거라서 얘기를 안 했고 깜빡하고 숙제를 해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3강을 공부를 해오라 했단 말이야. 해왔어? 응? 내가 올려드릴게요. 저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어디부터 먼저 보셔야 되냐면 지금 수완을 먼저 볼 거고요. 자, 수완의 페이지 여러분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깨끗이야? 뭔가 다른 프랙티스. 프랙티스라서. 얘들아, 프랙티스부터 그러면 한번 볼까요? 17번? 17페이지 1번? 자, 근데 봐봐. 주제를 물어볼 때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요거는, 자, 우리가 사실 예전에 내가 너희들이, 1, 2학년 때 사실은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대입파악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 대입파악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주장이든 나오는 부분이 보통 저희가 딱 요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이 보여야 되거든. 근데 그게 바로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게 잘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글 자체의 형식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설명 방식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 친구야. 자, 글의 설명 방식이라는 걸 얘기해 줄 거야. 문제 먼저 풀지 마시고 요거부터 보세요. 자, 글의 설명 방식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특히 대입파악에서는 이걸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게 대부분 여러분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통념을 나오면 뭐가 나와? 통념이 나오면 반박이 주제가 된다. 우리 이렇게 배우지. 통념이 나오면 반박이 주제가 된다. 또 개념을 제시하면 정의를 내리면 예시가 나온다. 그래서 개념이 곧 주제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오늘 사실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비교 대조의 구문이 나오는 설명 방식. 이게 참 중요하죠. A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B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A를 말할 거야, B를 말할 거야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순삽에서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얘가 되게 좋아요. 오늘 글들 여러분 대부분이 다 비교 대조였어요. 너희들 보고 있는 모의고사.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뭐가 나와? 그렇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해결책이 곧 주제가 되는 이런 패턴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를 말하는 글의 설명 방식. 크게 글의 설명 방식을 5가지로 저희가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볼 때 이 대입학 문제들은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첫 번째,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주제로 잡아야 될지가 길이 보여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를 볼 거고요. 자, 1번 문제는 님들이 한번 옆에 해석 보지 마시고 접어요.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제가 약 한 2분 30초 드려볼게요. 이미 푼 친구들은 다른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안 풀어오셔서. 우리 가연이 풀었어? 가연아, 너는 빈 칸을 풀고 있어. 빈 칸은 오늘 정리 그냥 바로 할 거거든. 빈칸.
어떤 설명 방식을 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그때 육모 31번은 공차. 응? 공차 끝. 공차가 뭐야? 공통점 차이. 어. 공통점 차이. 맞아. 자, 깨볼까이 까이까이. 얘들아, 이 문제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글의 주제로 나오면 땡큐인데, 얘가 만약에 빈칸으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저희가 비교대조는 빈칸으로 나오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교대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A와 B가 있는데 A는 이렇고 B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그래서 A가 B보다 더 좋습니다. A가 B보다 더 나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말을 쓰냐면 A는 이렇고 저렇고요. 반면에 B는 이렇고 저렇습니다. 해서 끝나요. 그러면 밑줄이 얘들아 여기 있으면 뭐에 대한 얘기가 와야 돼? 빈칸은 A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 있으면 B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좀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글의 흐름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관건이거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참 친절하다요. 자, 그래서 라이프 내레이터와 바이오그래퍼가 바이오그래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어떤 생애를 설명해주는 사람과 바이오그래퍼 전기 작가 그쵸 위인전 같은 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적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전기 작가들은 포함을 하고 있다. 얼마나 친절해. 너무 좋지 않니? 자 누가 봐도 나는 대조요. Different kinds of evidence. 다른 종류의 증거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engage라는 말을 사실 저희가 쓰면은 뭐 관여하다라는 뜻도 있고 개입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얘들아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 쓸 때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큰 틀로 보셔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함하다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개입, 관여, 포함 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근데 갑자기 뭐부터 시작해요? 바이오그래퍼부터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바이오그래퍼들은 B들은 incorporate 통합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을 통합을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길잖아. 그러니까 괄호 쳐. 그치? 그리고 이것들은 they evaluate for validity.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 사람들이. valid가 유효함인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들인 거지. 확인을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평가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요 정도예요. 많이 읽지 마세요. 이해돼? 이거는 많이 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했으면 어차피 안 가도 되는 거야. 특히 봐봐. 콤마는 어차피 이거는 앞 얘기 설명해 주는 거고 위치는 앞 얘기를 다시 받아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 그리고 너네 상식선에서 움직여. 주제들은 크게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같은 내 상식선에서 움직여도 괜찮다. 증거잖아. 너네 증거 왜 써? 입증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되잖아. 대충 그렇게 봐. relatively. 얘들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란 말이 좀 중요한 거지. 상대적으로. 그쵸? 비교적 이거 잘못 말했어. 얘들아 미안해. 체크하지 마. 자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 few까지 체크해야지. 그치?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적은 거의 없다 이거야. 바이오그래퍼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퍼스널 메모리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가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증거를 외부에서 가져온 증거를 많이 쓰는 거지 개인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서 증거로 삼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요거 좋잖아.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란 표현 정도는 다시 한번 체크.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겠지.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자 본인들이 이 작가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작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 작가들이 그 개인적 관계가 있는 거야. 누구와? 이 전기의 어떤 주제, 대상과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전기를 써요.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내 개인의 기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증거로서. 근데 나 아무 전혀 생판 나는 남이야. 남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적 기억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못 쓴다 이거야. 됐지? 별말 아니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for life narrator의 입장에 있어서 A야. 자, by contrast 얼마나 좋아. 이게 나오면 땡큐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자 A의 입장에서 본다면 퍼스널 메모리가 이 중요하지. 그치? 퍼스널 메모리가 뭐 하다는 얘기인 거야. 아까는 분명히 B의 입장에서는 바이오그래퍼들은 퍼스널 메모리 중요하게 안 보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뭐다? 아주 중요한 아카이벌 소스가 된다. 얘들 아카이브라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모으고 저장하다는 뜻인 거예요. 보관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요의 어떤 보관 소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의 소스들을 잠깐 보니까 뭐 이런 거 적는 거 있죠. 그치? 안 읽을래요. 귀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지만 이런 에비던스, 얘들아 이런 에비던스가 뭐겠어요? 레터라던가 일기장이라던가 이런 퍼스널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의 쓸모라는 것이, 그쵸? 쓸모라는 것은 놓여있다. 자, 어디에 놓여있다? 너도 방식에 놓여있다는 거야. 어떤 방식에 놓여있냐면 그들이 employ, 자 무슨 뜻이었어 현민아? 무슨 뜻이었어 employ? 고용하다 말고? 네, 사용하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인플로이를 고용하다로 거의 안 씁니다. 자, 비즈니스에서는 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해? 그 에비던스를 지지해. 아니면 보완해. 그치? 또는 어떤 그 offer, 제공하는 거죠. 코멘터리, 의견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놓여진다. 그러니까 얘들아, 한마디로 이런 개인적 기억에 관련된 소스들은 주로 어떤다는 거야. 내가 이제 증거를 뭐 지지하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는 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autobiographical narrative에 있어서 자, 오토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의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imaginative, 상상력이 있는 어떤 실행이라는 거지. 그치? 상상력적인 어떤 상상적인 실행. remembering always. 그쵸? 자, 우리가 이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한 imaginative한 어떤 행동이 overlap, 겹쳐지는 거예요. 자, 무엇과 겹쳐집니까? 바로 그러한 수사적인 어떤 방식과 겹쳐진다는 거야. 얘들아, 수사적이라는 거는요, 말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수사적 표현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의 방식이야. 말하는 방법인 거야, 친구야. 그래서 나오잖아. 단언을 하거나 또는 정당화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확신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와 같은 그러한 말하는 어떤 행동 방식과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뭐라는 거야? 어떤 일대기를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바이오그래퍼라는 어떤 전기 작가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증거들, 이 사람들이 모으는 증거의 어떤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요 사람들, 일대기와 전기 작가들의 다른 어떤 종류의 에비던스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여러분 쓰시면 돼요, 안 돼요? 1번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저는 근데 퍼스널 메모리라는 말에서 딱 그려서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삶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라이프 내레이터와 바로 바이오그래퍼의 디퍼런트한 어떤 유형인 거지. 그치? 유형이 있어서 바로 퍼스널 메모리의 역할. 약간 조금 요 단어가 거슬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너무 잘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살짝 저는 오히려 물음표. 자, 2번. 이점은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글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들아 라이프 내러티브는 요거의 어떤 퀄리티에 있어서의 소스 유형의 영향 이거는 그럼 한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 A의 방향으로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A와 B를 지금 A는 이렇고 B는 이렇습니다라고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A의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야. 유사성, 데이터 소스에 뭐 어떤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서술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소스에 비슷한 점. 얘들아 데이터 소스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퍼스널 메모리를 우리가 바이오그래퍼 입장에서 보면은 주로 그걸 잘 안 쓰고 오히려 그쵸?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를 오히려 다른 라이프 내레이터 입장에서는 퍼스널 메모리를 또 이런 어떤 보안용으로 또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까진 너무 좋아요. 여기까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유사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셔요. crucial conditions, 그치? 필수적 조건을 얘기하는데 success, 성공. 얘들아, 이 라이프 내레이터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그냥 증거가 있는데 입증을 하기 위한 증거로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됐지? 요 정도 느낌. 그래서 오늘 이 글은 여러분 어떤 글? 네, 비교와 대조를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의 글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사실 좀 좋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친구야. 얘들아, 2번, 3번, 4번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셔? 풀어본 친구들 중에 답을 얘기 안 해줬지? 옆에 써있잖아. 답 안 써 있어. 옆에 써있어. 써져 있어? 옆에 써있어. 그래서 젠장. 자, 어디 써 있어? 오른손을 해설에 내가 답은 지웠는데 해설은 나왔구나. 치사하게. 그치? 답은 잘 체크하셨죠? 혹시 그러면 2, 3, 4번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셔? 주제에서? 그러면 바로 그냥 가볍게만 체크를 좀 해볼까? 얘들아 지금 그러면 2번은 글의 설명 방식이 뭐인 것 같아? 2번은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한번 생각을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예시라고 얘기하면 앞 얘기가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 패턴이겠죠. 그치? 자,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isolation의 어떤 feeling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쉽게 발달을 한다. lonely silence로. 그치? 자,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티처나 피리얼들의 어떤 그런 부재를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쉽게 lonely silence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죠? 문장이. 그리고 문장이 조금 여러분 근데 보시면 여기 including 이하 있잖아요. 이 including이 포함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포함하는 게 굉장히 길지 않니? 근데 포함하는 게 결국 다 뭐야? 보지 못한다면, 받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끌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말이니까 읽을 필요 있다 없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다른 동료나 선생님의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내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이러한 고립감이라는 그 감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lonely silence로 쉽게 발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는데 어떻게 알았어? 예시를 봤네. 그쵸? 스터디를 예를 들어서 일반화를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구체화 시켜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글은 개념과 예시 쪽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2번에 관련된 설명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어디만 보셔도 돼요? 여기만 잘 보셔도 되겠네? 그치? 첫 번째 문장 위주로 해서 개념만 잘 정리가 되셔서 이해가 되셨으면 굳이 하단을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랬다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야? practical way, 지금 어떤 실용적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롤 오브 사이런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침묵의 역할이고 이게 침묵이 여러분 효과적인 어떤 러닝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선생님 동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이거 아니야. 그치? 고립감을 느껴가지고 그게 론리니스 사일런스가 되는 거니까 엄청 사실은 뭐야 혼자 있는 그 혼자서 하는 침묵이 되는 거잖아. 나만 입 다물고 이제 된다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효율적인 어떤 러닝 스트레치로 보기는 어렵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것도 근데 요거 좋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인터랙션의 어떤 absence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사실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동료가 없고 선생님이 없어. 상호작용 못하겠지.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져온다? 바로 silence를 가져온다. 근데 요 silence가 아까 론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콜렉티브, 집단 침묵이라고 그래서 요 부분이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봐.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왜 학생들이 disengage, engage가 참여하는 건데 참여하지 못하는가, 개입하지 못하는가, 함께하지 못하는가 라는 거야. 학생들이 클래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뭐 할 때? 바로 articulate peers. 자, 뭔가 말을 잘하는 동료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아이들이 이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동료가 없다라고 내가 동료의 존재를 모르니까 없다, 그러니까 동료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외로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 잘하는 동료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료가 없어요. 선생님도 없고 동료도 없어서 제가 지금 침묵을 느끼게 된다는 거, 침묵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articulate 주의하시고. 자, 어쨌든 말 잘하는 동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difficulties of enhancing peer interaction. 그치? 자, 그래서 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나 온라인 학습 나왔었니? 안 왔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3번이요.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 콜렉티브란 단어가 저는 조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렉티브를 봤더니 잘 모를 때는 가장 마지막을 보라고 그랬거든.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when this happened. 얘들아 this가 안 얘기겠지? 자,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나고 last for some time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되면 이 클래스의 분위기가 would develop into a collective inertia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inertia면 타성, 무력이라는 건데 무력감인 거야. 집단적 무력감이 여기서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결국 집단적으로 됐어 몰라 모르겠어 안 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든지 말든지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타성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바로 뭐라는 거야? 집단의 침묵을 그쵸? 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그치? 서로 그냥 뭐 쓰레기가 있던지 말던지 그냥 지나가고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얘들아 중간 얘기를 오히려 잘 안 읽어도 되는 개념 예시글이었습니다. 근데 요 글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저희가 모든 글을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평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딱 봤을 때 답이 딱 이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글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이 봐봐. 너가 지금 개념과 예시라는 걸 이해를 했어. 너무 좋아. 근데 개념 예시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중간에 친구야 이 안에서 꺾이는 말이 있는지는 한 번은 꼭 보세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체크는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딱 돌다리 두들겨 보면서 마무리가 가능해집니다. 그죠? 요 정도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겠어? 이거는 무슨 지문으로 봐야 돼? 어떤 설명 방식이야? 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개승주스른 것은 읊어방. 뭐 같아? 요거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치? 뭐 같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딨어? 통념, 반박, 개념, 예시, 비교, 대조, 문제, 해결, 인과관계 중에서 뭐로 갈까요? 5번. 인과관계? 얘는 약간 여러분 3번 느낌
느낌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은 개념과 예시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개념 예시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약간 3번도 가능하지 않니? 왜냐면은 이게 인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랑 같이 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비교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약간 비교를 하는데 대조라기보다는 공통점을 좀 얘기하는 느낌? 응?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는 게, 전문 지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자, 무엇에 의해서, 무엇 위에 만들어지느냐? 복잡한 어떤 웬망. 근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 implicit knowledge라고 얘기하는, 그쵸? 자, 그래서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컴플렉스 웹 위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전문 지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르면서 뭐 한다?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암묵적 지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잖아. 네가 책을 읽으면서 이 지식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는 뭔 거야? 네가 연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달인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달인들 보시면은 막 뭐가 있어?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달인들 보면 막 이렇게 분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분량이 막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제품의 분량이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야. 뭐 빵꾸가 있어. 근데 우리 맨눈으로 그거 못 보잖아, 사실은. 똑같이 그분도 맨눈이잖아. 근데 그분은 기똥차게 그걸 잘 잡아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내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것들인 거야. 그치?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런 지식인 거야. 여기서는. 그치? 인간적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경력이라고, 경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뭘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치? That's true of every profession of from이라고 얘기했어. From A to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다못해 건축가부터 시작해가지고 law enforcement personnel까지 이런 모든 전문직에 사실 이건 다 사실이다. 그치? 모든 사람들이 다 경력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법률 전문가야, 변호사야. 근데 우리가 보통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소송 같은 걸 건을 맡길 때 초보 변호사한테 맡겨요? 이왕이면은 저기 한 10년 이상 경력 있는 분한테 맡겨요. 물론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가 이거 꼭 승소해야 되는 일이야. 되게 까다로워. 그러면 절대적으로 초보한테 안 맡기지. 왜? 초보들은 똑같이 여러분 판례를 다 읽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어쨌든 간에 그 고시를 통과하셔서 나오신 분이에요. 사법연수원 통해서 이제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그 판례에 대한 경험들은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그걸 내가 얼만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다르고 이런 어떤 재판하는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실 대응하는 것도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력을 더 우대하잖아. 그냥 이런 개념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라는 거야? 아, 인간의 지식은 암묵적 지식. 그쵸? 인간의 어떤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암묵적 지식에 의해서,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본 거야. 자, 그래서 데이터에서 유발된, 그치?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기계 학습인 거야. 그쵸? 얘들아, 누가 봐도 이제 AI 얘기하는 거야. 그쵸? 이 기계적 학습이라는 것은 제공을 한다. tantalizing opportunity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tantalizing 뭐라고 써 있어? 매혹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무엇하도록 하는? To capture this kind of implicit knowledge. 그쵸?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적인 어떤 방식들이 우리한테 암묵적 지식을, 이러한 종류의 암묵적 지식을 포착하도록 하는 아주 유혹적인 기회들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서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excellent한 케이스가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얘들아, 케이스 쓰면은 무조건 예시야. 케이스는 예란 뜻이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뭐라는 거야? 결국 이 기계적 데이터 드리븐 머신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암묵적 지식을 얻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게 AI다. 그치? AI가 그렇게 한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AI도 뭐 한다는 얘기야? 데이터 통해서 계속 기계적으로 학습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들아 나오잖아. trained 한다고. AI도 practice 하는 거야. AI도 훈련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기가 계속 데이터를 훈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이 바로 소화를 한단 말이야. 엄청난 지식들을 소화를 한다.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근데 뭐다? 명백한 룰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지식들. 그쵸? 그러한 지식들, 명백한 룰에서 보여지는 지식들, 그러한 지식들 없이도 얘네들이 바로 많은 방대한 지식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한 지식 없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wealth of knowledge는 뭐겠어? 암묵적 지식인 거지. 그러니까 기계도 인간만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암묵적 지식을 가져오잖아, 친구야. 그치? 그런데 기계도 뭐 한다는 얘기야? AI도 바로 이렇게 암묵적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얘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 이러한 비유로서 라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결국은 인간의 암묵적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지만 AI의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사실은 뭐다? 데이터 기반으로 한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치? 계속해서 얘도 훈련을 통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약간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이라는 거라지만 AI는 어쨌든 데이터를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훈련이라는 어떤 프랙티스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약간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1번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거는 신뢰성의 저하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자, 2번. 얘들아, 지금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이렇고 얘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습니다. 그냥 약간 비교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죠. 비교의 개념에 가깝구나 읽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necessity of repeated practice. 얘들아, repeated practice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보시면 professional expertise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 했나요? 훈련을 열심히 해봐야 돼. 반복적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인간은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 얻는 거고 AI도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가져오기는 하는데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서 가져온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그래서 아닌 것 같고 4번 importance 중요하지. 그쵸? 무슨 중요성? AI의 어떤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성. 얘들아, 제가 지금 AI 쪽만 얘기했나요? 그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AI에 대한 이야기, 암묵적 지식을 두 군데로 분류를 시켜서 좀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좋다, 암묵적 지식.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을 자, operationalize. 얘들아, 그러니까 조종하고 작동하는 거야. 암묵적 지식을 누가? 이 AI의 암묵적 지식을 캡처하고 작동하고자 하는 AI의 능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약간 글의 흐름으로 보자면 5번이 제일 좋고 이 글을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지. 요 문장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암묵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암묵적 지식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한다? 이 데이터 기반 학습도 어쨌든 AI가 이렇게 이 암묵적 지식을 얻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둘 다 비교를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비교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AI의 암묵적 지식은 어디서 가져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AI의 암묵적 지식은 그래서 그 결과 어디서 온다? 바로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서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현재 시간 7시 6분이고요.